자연은 시간의 비밀을 품은 거대한 보물 창고. 거기 뭔가 있습니다. 봉영이 왔다. 요 봉영이에요. 오랜 세월 늘 그 자리에 있던 귀한 것들이지요. 120년부터 농사 짓고 연방지에 물 패고 고기 잡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행여 사라질까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안 하면은 정말 다음 세대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몰라.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생명을 얻은 음식들. 고집스럽게 지켜온 맛의 유산입니다. 안산시 대부도 남쪽 끝. 바다가 물러나고 갯벌이 열리는 그곳에 흘곶 마을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갯벌 위를 달리는 이규용 씨를 만났습니다. 경기 수도권에선 제일 좋은 자리예요. 네, 여기 주말 되면은 그 체험객들이 엄청 많이 와. 몇백 명씩 올 때도 있어. 때를 기다려 바다가 멀리 물러나면 숨어있던 생명들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이 때를 놓치지 않죠. 홈이 쥔 손이 바빠지면 먹을 게 생깁니다. 많이 잡았어요? 바지락. 네, 좋아요. 여기요? 완전 시장이죠. 그런데 이 갯벌로 사람들을 부르는 주인공이 하나 있답니다. 인제 광어가 인제 올라와. 큼직한 광어에 꽃게까지 어시장이 따로 없는데요. 요새 꽃게 이게 무지하게 많아. 망둥이. 이게 배도라치라는 건데 이게 가을 돼야 추워야 올라와. 얘도 그물에 걸린 온갖 고기들을 손으로 주워 담습니다. 민물때 들어오면 고기들이 여기서 놀다가 그냥 따라 내려가다 주머니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해안가에 길게 쌓아놓은 이 돌담이 자연 그물 역할을 한답니다.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고기들이 물이 빠지면 꼼짝없이 갇히는 건데요. 한때 사라졌던 독사를 다시 복원한 게 10년 전이랍니다. 이게 독살이에요, 독살. 여기 말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아버지가 하시다가 여기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건 다 없애고 요거 하나만 보존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요거 다시 수리한 거예요. 예전엔 파도처럼 밀려드는 고기들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죠. 소 그때는 많으니까 소가 이 질말 아래서 소 잔댕이에다 이렇게 주머니 가마배로다 만든 거 그런 거로 해서 전화를 넣었어. 그 당시만 해도. 계절마다 주인공을 바꿔가며 소달구지 가득 먹거리를 내어주던 갯벌은 대부도 사람들에겐 고마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맘때면 꽃게가 한창 잡힐 때라죠.
야, 이런 게는 색깔이 그냥 어? 망댕이. 꽃게 좋다. 여기 촬영해놓은 거 들어갔던 데다. 아버님이 저거 할 때 꽃길 잡아다 처리를 못하니까 보관 방법이 없잖아. 그냥 놓으면은 안 되고 그래서 저렇게 삶아가지고 소금에 재놨다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 먹는 방법. 보통 생꽃게로 게장을 담가 저장하는데 이곳에선 꽃게를 쪄서 소금독에 보관을 했답니다. 여기다 이제 절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찐 꽃게가 소금에 빠지면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린다네요. 국물 없으니까 그냥 밑반찬으로 그렇지. 우리 왜 그 보리굴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쪄. 나오면서 그거 게맛 좀 아는 대부도 고수들의 밥도둑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놓게. 예, 된장은 비린 맛이 없어라고 넣는 거예요. 꽃게가 꽃게가 싱싱하면 된장만 넣고 끓여도 맛있죠. 하나 더 넣어봐요. 배 한 척 없이 꽃게로 호사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독살업 덕분입니다. 100만 원이 뭔 저기지? 그 100만 원짜리는 이거 여기서 일부 끓이려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저게. 진짜 부도 저런 부가 그냥 바다만 갔다 오면 돈인데. 돈이지. 예, 바다만 갔다 오면 돈이에요. 물나면 우위로 쭉 걸어가면 이렇게 보면 고기가 막 노는 게 보였어. 끓여 먹으면 맛있어. 고춧가루 넣고. 대구도 사람은 그렇게 망고를 좋아해. 원래 여기가 이게 많이 잡혀갖고 안 먹어본 사람이 있고 다 글쎄, 좋아하죠.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도 이걸 그렇게 사러 와요. 먹었던 사람이니까 예, 자제분들도 자랐고 여기서 엄청 사러 보고 모자라요. 여기서 나오는 거. 제일 반가운 가을 손님은 망두거. 말려놓으면 겨우내 반찬 걱정이 없었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날 좋으면 한 3일 정도 3일 정도 말리면 날에 햇빛 쨍쨍쨍해 바람 까락까락하면 잘 말라요. 햇볕 한 줌, 바람 한 점에 물기가 빠지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해집니다. 쪄서 먹기 딱 좋은데요. 그래 망두거 찌는 냄새가 이분들에겐 기억 버튼입니다. 배 타고 시집 왔어요. 배 타고. 배 타고 인천 네, 여객선 네. 타고 배 타고 왔어요. 못 모르고 왔죠. 놀랬지도. 아니 배 타고 왔는데 버스가 얼마나 들고 뛰는지 그냥. 뒤에 앉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덜컹덜컹 됐지 뭐. 도로도 포장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촌이지 뭐. 바람만 쬐끔만 불어도 그전에는 배가 목선이었어요. 몇 번이나 그러는 그러면 못 와. 여기 왔다가도 학교를 방학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가려고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어. 고단했던 섬사리도 망두거찜처럼 맛있게 익어 추억이 되어갑니다. 꽃이다. 뭐야? 육지와 연결되면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흔하고 만만했던 망두거도 대접이 달라졌다죠. 이게 이러면 그 망둥이가 돼지고기보다 비쌀 거야. 거의 소고기급이야 이거 말려놓으면. 근데 이게 맛있어. 다른 고기보다 이거 말린 게 제일 맛있어. 영국에 좀 명도만 좀 줘. 맛있어. 짜지 않아? 맥주 한잔 생각나네. 맥주 한잔 먹어야 돼. 여기는 바다 나가면 다 돈이잖아. 낙지도 잡고 소라도 잡고 뭐 게도 바지락 잡고. 잡고. 낙지 잡는데 랭킹 1위요. 잘 잡아요 낙지도. 엄청 잘 잡아. 낙지 때문에 못 나가요. 나가고 싶어도 이제 떠나지 못한 이유가 한둘이 아닙니다. 고소한 망두거 구이도 가을이면 붉게 물드는 갯벌도 대부도 새댁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곱게 단풍 든 이 해초는 나문재라는 염생 식물인데요. 아 돈인데 많네만 어우 보는 거하고 틀리게 멋있어 또. 아유 남은재가 그냥 많네. 이 나문재도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바다나물입니다.
나무 이게 함초하고 비슷한 생물이에요 이게. 살짝 데치고 새파래져요. 엄청 그거를 맛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짠물도 없어져요. 짠 것도 없어져요. 먹거리가 너무 많아서 여기는 행운의 땅이에요. 진짜 행운의 땅이에요. 갯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죠. 맛있게 먹어. 야, 가져갈 거 엄청 좋다. 남은재는 물들기 전 연할 때 채취해 끓는 물에 데칩니다. 그래도 씻어가지고 초장하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그냥 무쳐서 먹는 먹는 거예요. 거예요. 데치면 숨이 죽는 게 아니라 식감이 더 아삭아삭해진답니다. 신기하죠? 바닷가가 아니었거든요, 자랄 때는. 근데 너무 관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 간지 몰랐어요. 물이 들어오든 말든.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향이 매력적인 남은재 무침. 그리고 이게 빠지면 섭섭하다고요. 근데 설목에 여기는 설목이라 아니고 다른 동네는 고시랭이하고 또 틀려요. 고시랭이라는 거는 이렇게 길게 가늘어 갖고 길거든요. 근데 이거는 짧아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떻지? 고추장이 너무 준 겁니다. 고추장 양념에 바지락살을 볶고 설묵을 넣어 버무립니다. 시금치도 같이 넣고요. 대부도 사람들에겐 고향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랍니다. 잡채. 그러니까 바다 잡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다 잡채. 네네. 정말 잡채처럼 보이네요. 맛은 어떨까요? 아삭아삭하고 쫄깃한 아우, 맛도 매콤해. 있고. 네. 새참 나가고. 새참 나가고 그럴 때 많이 나갔었어요. 네. 새참 나가고. 여럿이 둘러앉아 맛있게 먹던 설묵 바지락 무침. 바다가 내어주는 것들은 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좀 국물도 맛있어. 아까 어쨌나? 독살 덕분에 옛맛도 되찾고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죠. 맛있어? 응. 이렇게 금방 해서 먹는 게 옛날 그대로야 지금. 이런 게 어디서 이런 게 어디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죠. 이렇게. 응? 어머님이 해주시던 거 옛날 그대로 그 맛. 응? 또 볼 수 있으면 좋고. 네. 그걸 넣어. 좀 벌어요. 그 바다가 사람들을 부르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다시 독사를 쌓고 지켜가는 이유지요. 몽실몽실 하얗게 잎꽃이 피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뜻. 이거 아니면 뭐 옷도 벗고 뭐 살파인데 얼어 죽는다 얼어 죽어. 세상 가장 따뜻한 꽃, 목화입니다. 이맘때면 목화 솜 따느라 바빴는데요. 수입면과 화학솜에 밀려 사라지고 있죠. 목화를 많이 심었지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만.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 고려 말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처음 심은 곳이 이곳 산청입니다. 먹었어. 목화는 꽃이 2번 핀다고 하죠. 꽃에서 이렇게 다래가 돼가지고 이게 크면서 이 다래가 커지면서 목화가 되는 거예요. 꽃이 지고 다시 솜꽃이 피기 전 아이들은 이 열매만 기다렸답니다. 이게 있네요. 그래도, 이게 그래도 맛있다. 컸어. 이 꿀이 많이 들었어. 저 다리가 꿀. 내 손에 떨어진다 꿀물. 오 떨어진다 꿀물. 예. 이게 꿀물. 달달하게 맛있어요. 오자 밭에 근데 전신에 이거 심었거든. 그럼 세미를 가고 또 뭐 소미를 가면 막 아들이 막 전신 서서 따목 비는 기라. 따목 비는 막 어른들이 막 난리라고 막 쏨 이거 따먹다고 참 달고 맛있어. 그때 과일이 뭐 있네. 과일이 없고 뭐 있는 게 과일이고. 이게 과일이었어. 이렇게 따면. 어른들은 애 같았습니다. 열매가 익어야 솜도 얻고 씨앗도 챙길 수 있었으니까요.
안에 씨가 들었거든요. 이 씨를 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면실류를 만들어요. 참치 캔 안에 들은 기름 있죠. 면실류를 만들어요. 600여 년 전 모카씨 한 톨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거친 삼배옷에 변변한 이불 하나 없이 추위를 견뎌야 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모카섬은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었죠. 목화 시베지인 이 마을은 문익점 선생의 고향인데요. 20대 손이신 문옥희 할머니는 목화씨로 기름을 짜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십니다. 20대 손이. 내가 13살 무슨 해방이 됐거든요. 그 전에 짜는 걸 봤지. 나무를 갖고 한 개는 기름이 많이 안 나왔어요.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오면 그거 뭐 했냐고 뭐 불 쓰고 그 접시에다 부어놓고 이제 실로 갖고 찜질로 요리 딱 이래갖고 적시 놓고 그 불로 써놓고 일을 하고 했어요. 목화씨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귀한 기름이죠. 그걸가 일이 일린 게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비비는 거 맞나? 진짜 목한 내 이렇게 하나도. 그래갖고 그 꽃을 따갖고 뭐 쪼가리 내면 그 안에 엄청 당기 들었어. 목화꽃도 요긴한 먹거리였습니다. 찹쌀 반죽기에 꽃을 올리고 기름에 지져낸 화전.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 목화솜이 포근한 엄마처럼 포근하니까 어머니의 사랑. 이런 저는 작년에 딸 시집 보내면서 목화솜 해줬어요. 네, 옛날 생각하면서. 훨씬 따시. 제일 따시지. 요 목화 솜을 갖고 이불을 만들면 우리 딱딱은 좀 딴 이런 좀 나이론 그런 거는 우이 설렁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따 보다 보면 바람 하게 하더라. 엄마의 두툼한 소미불처럼 고소한 냄새에 마음이 따스해지는 고운 떡입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온기로 가득 차오르면 눈도 입도 호사를 누리지요. 하지만 살아온 날들이 꽃 시절만은 아니었습니다. 안 할락해도 옛날에 하던 게 돼갖고 맨날 하던 게 돼갖고 우리 아들 사진만 사도 그래도 한다. 손에서 뭐 돈이 있나? 이런 거 팔아가 송아지 놈 새끼 한 마리씩 나와 또 팔아가 돈 씌고. 몇 년 된 외양간이에요, 어머니? 이거는 내 시집 올 때, 내 시집 온 지가 60년이 다 됐는데 내온 게 있더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농사일. 한시도 손 놀릴 틈이 없었습니다. 목화솜을 따고 나면 차르르 솜에서 실을 자아내는 물레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지요. 요 돌리면 뱅뱅뱅 까이갖고 여기 오리대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그게 뭐 옛날에 일아요 일. 낮으로는 덜 일하고 밤으로는 지삼하고 옛날에는 그래 했다요. 시집 올 때 내가 17살 무서 왔는데 그때 시작해갖고 이날까지 명그 갖고 해 입고 그랬지. 아들도 해 입히고 뭐 어른도 해 입히고. 어머니는? 나는 뭐 다 해주고 나면 어디 입을 게 없어서 내가 그냥 해 입을 게 없어요. 만날 배가 작아서. 주고 또 주어도 모자란 마음에 긴 밤 물레를 돌리고 배틀에 앉았습니다. 그 세월이 마을에 큰 자산이 됐답니다. 우와
아, 잘 익었다. 야야 찌그리 여기다. 목간 수확할 때 되면 호박이 일같이 막 보라 익거든요. 그러면 죽도 끓여 먹고 농산물 수확할 때 다. 찌짐도 부치 먹고. 무명 배짜기 보존회를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버팀목이 돼주셨다죠. 배를 짤 때 먹던 이 음식도 배우셨답니다. 맛있겠다. 이거는 파, 이거는 고메 빼뜨기. 그런데 빼떼기가 뭔가요? 언니들이 성질이 급해가고 말랐다고. 고구마 말란 거. 소리가 말랐다고 빼뜨기. 빼뜨기 먼저 넣을게요. 빼뜨기 좀. 아, 말린 고구마. 여기에 밤도 들어가고 맛있는 거 다 넣으신 것 같은데요? 새참만큼은 양보가 없습니다. 배 짜고 할 때는 해놨다 저녁으로 반 기고 배고프면 일하다 와서 한 그릇 떠놨다 먹고 적절하면 달달하고 고소하게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고마운 한 끼입니다. 오늘 보리가루 구해왔다 귀한 거. 보리게떡장 한번 만들어 보이시다. 그래 쪄놓으면 얼마나 막 본디 보리게떡장. 얼마나 맛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러고 세월 보낸 게 보리가루를 반죽해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은 더 독특합니다. 보리 껍질은 벗기비리고 바실가 이제 벗김서렁 그거는 그 날리 보내고 껍질 날리 보내고 이 쏘가리는 또로 또 받아. 그러면 여기 가리가 나와. 우선 반죽을 둥글게 빚어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밑에 바람이 안 들어가서 상해비리 썩어비리. 얼굴에 이래 이제 지퍼를 갖고 구멍을 들어가 달아요. 저 달리가 있지 얘. 바람이 잘 통하도록 도넛 모양으로 메주를 만들어 말리는데요. 찌개 있나? 이걸 다시 불에 구워줍니다. 훈연 과정에서 특유의 향이 생겨 맛이 더 좋아진다는군요. 또 뒤지고. 신기해요. 정말 만드는 것부터 처음 봤었거든요. 네. 저희는 메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집에서. 근데 이렇게 개떡장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약간 도넛 모양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뜨거워. 구운 메주를 한 달 정도 띄운 다음 곱게 빻아 가루를 냅니다. 우리들이 잘 주다네 오빠들은 주고 남자들은 줄 줄 알지 여자들은 많이 먹기만 했겠다. 맛있어서. 맛있어서. 그거 내가 하나 찌개 먹다가 우리 엄마도 머리 확 찌게 bek히고 그거 먹는다고. 옛날에 그랬어 오빠들. 딸은 아무것도 아니라 옛날에는. 서러웠겠어 어머니. 억수로 서러웠지. 내가 지금 하나도 안 잡고 그건 안 잡히대 엄마. 시간이 마법을 부리나 봅니다. 서러운 기억도 웃으며 추억할 수 있으니 말이죠. 숟가락 가야지. 맛있겠다. 이제 메주가루에 간장과 다진 고추 양념을 넣고 잘 섞어주면 장이 된답니다. 보리가리가 퍼져갖고. 자 배추 무이시도 그거 온다니까. 조금 아이고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리 안달을 하셨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거 잡으러 와 있어. 애나 맛있네. 맛있다. 물 하다. 맛있게 하네.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시적의 맛이죠? 네, 고소하면서 좀 오묘하면서 네 맛있어요. 담백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온 날들이 이 장 하나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쪼개만 얻어 가라 호진아. 많이 넣어 아들 주고 한 그릇만 얻어. 함께 목화밭을 누비고 무명배를 짜면서 어른들에게 배우는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됐어. 씨알이 들고 내가 잘 끼리지요. 잘 살아. 고마워요. 이분들 가시고 나면 우리가 이제 안 하면 진짜 먹이 끊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빙빙빙 돌아라
음식들이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기억의 끈이 되어주겠지요. 그렇게 두 번 꽃을 피우는 목화처럼 다시 인생의 봄날을 살아갑니다. 빙빙 돌아라.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은 고요로 가득합니다. 이때를 기다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강진 중고마을. 오래된 이 대나무 숲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런 건 썬 거예요. 이 추수 끝나고 배를 이제 구하러 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지금 시기가 채취할 때는 제일 좋죠. 대나무를 고르는 것부터가 중요하죠. 해가 반듯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끝이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 배끝이 여우꼬리처럼 이렇게 휘어진 거 있어요. 배를 보를 때 끝을 먼저 딱 봐야 돼요. 좋은 대나무들을 골라 채취해 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고 깎아 뱃살을 만드는데요. 배를 이렇게 쳤을 때는 최대한 위로 갈수록 얇게. 이 뱃살로 가래를 만든답니다. 이게 가래인데요. 어디에 쓰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배가 까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가래를 옆줄이 삭아가지고 이건 다시 제가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병아리 낀 거 원래. 병아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병아리만 들락달락 할 수 있게끔 물 끓여주고. 이유는 뭐냐면 밖에 놔두면 솔갱이, 살쾡이 그거 잡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볏짚을 태워 뱃살을 구워줍니다. 불에 구우면 물에 잘 젖지 않고 단단해진다는데요. 구운 뱃살을 줄로 엮어 가래를 만듭니다. 오랜 경험이 필요한 일이죠. 배가 한 3, 40개 들어가요. 재료 다 있다 하면 한나자리면 하나 다 만들어요. 120년부터 집으로 옛날에 엮어서 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병아리가 나오면 몰고 이렇게 자꾸 그러거든요. 병아리 이제 가져왔잖아요. 병아리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면 손으로 안 잡히니까 이걸로 잡는다. 고기 잡듯이 잡는다고 그렇게. 그래서 누구 선조가 저수지에서 한번 이걸 사용했지 않냐. 그런데 추수가 끝나고 역할을 끝낸 저수지에서 물을 빼고 나면 가래가 제 몫을 할 시간.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로 들어가 가래로 바닥을 눌러 고기를 잡는 가래치기입니다. 잡았다! 100년이 넘게 이어온 전통이랍니다. 가래치기 하는 날은 온 동네가 들썩들썩 한다죠. 붕어가 싫어요. 이렇게 해요, 방직에서. 그러면 이 속에 든 놈이 후다닥 해. 그러면 손을 넣어서 잡아갖고, 이야, 까맣게 잡았다. 그러고 얘고, 큰 붕어 잡으면, 붕어 잡았다고. 잡히면은. 이날은 고구마 순부터 삶아놓고 무, 파, 부추 등 온갖 채소들을 총동원합니다. 솔. 네, 부추. 우리 시골에 나는 오만 양님 다 해서
찌는 것이 물천어지. 왜 물천어예요 이렇게? 물에서 잡았다 해서 물천어라는 거 그 이유래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된장이 많이 들어가야 이 기름내를 제거해요. 고추를 갈아 넣고 된장 등 온갖 양념을 더해 채소를 버무립니다. 이 양념한 채소를 붕어 속에 가득 채워 넣는데요. 우리들은 가래질을 한 사람들 뒤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더듬기질 하지 엎쳐서 그 한 개면 이만한 시간 잡아가고 오메 그때는 오지지. 양념에 버무린 채소를 바닥에 듬뿍 깔고 위에 붕어를 올립니다. 이렇게 이대로 서너 시간 물이 자박자박해질 때까지 푹 끓입니다. 뱀이 고기 잡아서 찌는 뱀이 그걸 할 때 그때 그날은 온 동네 고깃집들이 진동해. 얼마나 고기를 많이 찌는지 집집마다 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솥으로 감자들을 하나씩 쪄갖고 자식들 다 나눠먹고 자식들한테 보내. 그래서 찜과 탕, 그 중간쯤 되는 음식이 물천어인데요. 물천어가 먹고 싶어 가래치기 하는 날만 기다리는 분들도 많답니다. 엄마는 가끔씩 곰탕 해먹자 동네 사람들. 그래. 가물치가 가래에 들면 월척이 따로 없죠. 대기장이라고 오빠. 이렇게 참기름 부어갖고 뜨겁게 달군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가물치를 넣습니다. 아따 그거 뭐. 그래 이제 생강도 넣고 한참 뚜껑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요? 왔다 이 집은 뭐 진짜 힘센 놈은 저는 큰 솥단지에 톡 튀어나. 가물치를 푹 고아 약처럼 드신답니다. 한 솥 가득 가물치 곰국이 끓으면 그날이 잔칫날이죠. 신나게 농사 짓고 일할 때가 제일로 한가하고 행복하시다. 고기 잡아서 부처를 잡아서 쪄서 먹고 놀고 모여서 와서 잡담하고 놀고 제일로 행복하셨어요. 이때를 바라보고 시골에서 산 것 아니요. 몸에 좋은 가물치 곰국은 우리 아짐들 목. 갓 잡아온 싱싱한 가물치는 동네 어르신들 술안주입니다. 한 병이면 된다는 게. 내가 짠다. 알아야 돼 순수 이거 착착. 얇게 저민 듯 회를 떠서 막걸리에 담가 조물조물 씻어서 먹어야 제맛이 난답니다. 저 물천에 찐 냄새가 맛있다 이거요. 실제로 막걸리 리체야 잡내도 없고 그런다. 비린내가 안 나고 꼬독꼬독하고 식감이 좋지. 이제 나온 거 뭐 됐어. 되었어, 먹기 힘들어 진짜. 맛있어? 만납지? 그래요 1년에 가래치 해가지고 잡을 때 뼈 있어? 그 싱싱한 놈 그거 먹으면 참 맛있고 술도 안 채요 별로 먹으면. 담백한 맛에 쫄깃한 식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가물치회.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죠. 이 맛에 또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붕어가 큰 게 맛있어. 얼른 촬영하시오. 거기 꼬독꼬독한 게 있네. 이 중고부라 여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이 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네,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기다림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나무 숲의 가을은 소리로 옵니다. 땅을 찌르는 이 쇠꼬챙이 소리도
그중 하나. 이 이렇게 찌르다 보면은 이게 허연 게 찐득하게 묻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같이 찌르는 거예요. 이 소나무 옆에 주로 많이 잘 붙어요. 예, 소나무 요런 사는 소나무 옆에. 쇳소리가 잦아든다 싶으면 뭔가 찾은 겁니다. 보여요, 왔다. 요 봉영이에요. 눌려도 안 들어가요, 이게. 이거 봐요. 이 가루가 이렇게 묻어 나오잖아요. 네. 하얀 가루에 묻어 있죠? 네. 밀가루처럼 끈적끈적해요. 밀가루 같은 게 하얀 게 묻어 나오지요. 옛날부터 우리 이렇게 했어요. 나왔다. 좋네. 끈적하게 묻어나온 하얀 가루의 정체. 이게 봉영이란 거예요, 이게.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복령입니다. 송이도 나오고 소나무에서 그 소나무 뿌리 그 송건봉이라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채취를 내가지고 파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죠. 소나무 덕에 여기서는 많이 먹고 살았지요. 소나무가 지역의 이름이 됐을 정도니 평범한 소나무가 아니죠. 예, 여기는 365일 통제구역입니다.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휘어짐 없이 곱게 높이 자라는 명품 소나무. 그런 3,705헥타인데요. 축구장으로 치면은 5,189개 정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2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85,000 그루 정도 유전자 보호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눈 감으시겠네. 선생님 찍어가지고 잘 썩지 않고 뒤틀림이 적은 금강송은 예로부터 귀한 목재로 쓰였습니다. 이게 저 500년 넘은 소나무인데요. 조선 숙정 때부터 아예 산지기도 이렇게 명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요 내에는 들어가면 곤장 100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들. 금강송을 지키는 산지기 마을 사람들에겐 소나무가 든든한 산림 미천이었지요. 오늘 많이 키웠어. 아이고 많이 깼어 오늘. 많이 키웠니까 아이고 시도 아이고 막가베네 오늘. 큰거 이마에 켰네요. 나도 하나 집어자. 어른들 캐가 오면 이제 저 분천거 이거 팔고 이랬어. 이거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누가 받으려고. 그때 당시 돈 300원 받고 공룡이 갔대 이래. 이거 옛날에 뺏겨가지고 막. 귀한 약재로 쓰는 복령은 돈도 되고 먹거리도 되어지는 그야말로 복덩입니다. 산에 다닌 지 45년 정도 됐어요. 공룡 많이 캐고 뭐 산에서 나오는 거는 약초 뭐 다른 약초도 많이 캐고 3, 4일은 보통 그 산 속에 가서 자고 이래 했었어요. 복령은 썰어서 말려놓으면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복량도 나오고 송구도 해 먹었어요. 이 막 이래가 물이 나와요. 배우 예 소나무 끝이 그래 다 해 먹었어요 옛날에는.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 편찮으셨을 때 그 이제 이게 복령이 약초 약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 복령 떡을 해가지고 그 드셨다 하더라고요. 나무 속껍질까지 벗겨 먹던 험한 시절. 쌀가루에 복령가루를 더해 떡을 찌면 감지덕지였죠. 그럴 때는 이게
이 밥이나 한 가지래요. 양을 늘리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령가루로 국수나 수제비도 만들지만 맛으로는 떡이 첫손에 꼽혔답니다. 꼭 이거 복령떡은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두시발 숟가락으로 가서 오랜만에 만들어 보셨다는데 옛날 맛이 나시나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맛이 좋았는데요. 배가 불러가지고 맛이 옛날 맛이 없네요. 옛날 맛이 안 나요. 예. 요즘 몸에 좋은 약떡으로 알려진 복령떡입니다. 이따 왔다 손 끝내요. 네. 이 마늘 줘. 이따 왔다. 예, 감사합니다. 소나무에서 얻은 것 중 송이만한 게 없죠. 하나씩 먹어요. 아이 좋다. 참내 소이 냄새는 좋아. 네, 정말 좋아요. 진짜로 좋아. 아이고. 옛날에 내 여 시집 오니까 저 지퍼가 엮어가지고 이만큼 엮어가지고 발로 가대. 또랑에 세수하다가 고개를 딱 들면 송이가 앞에 있대요. 그럼 세수하다 말고 따서 먹고 이랬대요. 네. 이렇게 장에다 쑥 박아 열어놨다 며칠 놔두면 가위 베이거든요. 송이가 흔했던 시절엔 이 귀한 걸 고추장 속에 박아두셨답니다. 머리는 띄고 박았어. 팔로가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해놨다 먹고 이제 어른들 산에 뭐 약속회로 가면 장아찌 찢어가지고 도시락 반찬도 해주고. 송이 장아찌가 제일 만만한 밥 반찬이었다는데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송이를 예전에 이 촌에서는 이렇게 해서 드셨대요. 고기보다 먼저 손이 가는 별미 장아찌랍니다.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은 이 국이라는데요. 애호박을 썰어 넣고 송이는 손으로 찢어 넣습니다. 이 맛있는 송이를 송이는 칼대면 된다대. 맛이 덜하지. 맛이 덜하다고 손으가 째래해요. 째라 그래요. 우리가 몰래 가지고 이래 쓴 거다 보면 칼 추우고 손으가 째라네. 시집 와서 애호박과 송이, 여기에 소금으로 간만 맞추면 끝. 다른 양념은 필요 없다는데요. 송이하고 소금하고 호박밖에 안 들어. 세 가지만 딱 넣으면 돼. 배합이라. 배합이. 다른 거는 마늘 같은 거 넣으면 이 송이 향이 다 죽어. 송이 하나로 맛의 호사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뭐든 쉽게 얻어지는 건 없지요. 낡은 목도채를 버리지 못하고 사시는 박영웅 할아버지. 이게 목도채.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나무를 큰 거는 이 밑에 나무가 있고요. 네. 딛고 일어서거든. 이렇게 맞아요. 일어서가지고 어이야 차 할 때는 왼발부터 뛰어야 돼.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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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이야 어이야 차 어이야. 금강송을 지고 나르던 목도꾼이셨답니다. 어이야 차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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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산에서 베어낸 나무를 옮기려면 장정 여럿이 목도채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여차 소리에 걸음을 맞추며 온몸으로 통나무의 무게를 견디는 동안 굳은 살이 훈장처럼 남았지요. 고생이야 말도 못하지. 그거 하루 죽도록 나무를 매봐야 쌀 한 5마리 정도 벌거든. 골병만 들었어. 골병만 먹었어.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온갖 풍상에도 꼿꼿한 소나무처럼 살았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일 흔하지만 쓰임새로는 송이 못지않은 게 솔잎이랍니다.
뭐 예전에는 또 솔잎 가루로 죽도 만들어서 먹었대요. 아플 때 환자들한테. 예, 솔잎이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막걸리를 담글 때도 솔잎이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주세요. 자, 누룩 들어갑니다. 네. 섞어보세요. 네. 동시에 물건가 없나? 솔잎을 쪄서 말린 다음 고두밥과 누룩을 섞고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약주죠, 약주. 그냥 술이 아니고 일명 약주예요. 정말. 은은한 솔잎향이 솔솔. 여기에 영양을 덤으로 품었습니다. 깔끔한 맛에 취하는 줄 모르고 마시게 된다는 솔잎 막걸리입니다. 솔잎으로 소시지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제가 요즘 퓨전식으로 솔잎 가루를 넣어서 소세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제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또 있을까요? 금강송 이 소나무가 주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해야 되나? 예, 그만큼 이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 감사하죠. 금강송이 내어준 이 음식들이 귀한 유산이 되어 다시 금강송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어제의 기억을 내일의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이 오래오래 더 넓고 큰 길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